ETF가 승인이 되고 나면 이더리움의 정말 강력한 호재라고 할 수 있죠. ETF가 승인된다는 건 이런 막대한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의 한 20% 정도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ETF 승인이 되면 한두 달 내에 4,000달러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1년 내에 최고점은 대략 10,000달러 정도? 네,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0만원 정도? 이더리움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지금 분할 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7월 23일 날, 다음 주 화요일이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어저께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네, 뉴스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임스 세이파트라는 분이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에릭 발추나스랑 제임스 세이파트랑 이렇게 두 사람, 다른 분은 잘 모르겠어요. 이 두 분이 좀 유명한데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된 이야기를 포스팅을 했습니다. 이 표가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다시 캡처를 했거든요. 네, 보시면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네, 블랙락이죠. iShares 이더리움 트러스트. 티커가 이더 A입니다. 이더 A. 이사이라고 읽으면 되나요? 네. 이더리움 A. 요게 티커예요. ETHA. 그리고 피델리티는 비트코인 티커가 FBTC잖아요. 얘네들은 앞으로 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솔라나가 나오면 FSOL 뭐 이런 식으로 F이더. 네, 이게 피델리티고요. 그러니까 피델리티랑 블랙락은 뭐 가장 핵심이 앞으로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악당 같은 존재였죠. 그레이스케일이 이번에는 현물 ETF를 동시에 같이 출시를 합니다. 기존에 있던 거 있죠. 네, 이더인데 이게 비트코인의 GBTC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료 비싼 거 있잖아요. 얘가 수수료가 무려 2.2%라고 합니다. 아니 얘네들 보면은 심지어 처음에는 수수료가 무료고 높아봤자 뭐 0.25인데 미쳤죠. 네, 그레이스케일 트러스트. 얘는 그냥 이더. 티커가 죽이죠. 그러니까 얘는 그레이스케일이 자산운용사 중에서 가상자산을 기초로 해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거든요. 가장 시작을 먼저 했기 때문에 얘네가 티커를 다 선점했어요. 참고로 이제 미니 트러스트 비트코인은 그냥 BTC예요. 짱이죠. 이더리움도 그냥 ETH입니다. 얘네가 좋은 티커를 다 선점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요. 이게 GBTC 같은 녀석인데 이더 E. 요게 2.2도 아니네요. 2.5네요. 네, 무지막지한 수수료죠.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네, 이것도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은 네, 좀 유출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얘네가 갖고 있는 규모가 얼마냐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이더 E 현재 한 100억 달러 정도 갖고 있어요. 100억 달러. 적지 않죠. 100억 달러면 한 14조 되거든요. 14조 되는 물량 중에 일부가 나가겠죠. 그러니까 초기에도 빠져나가고 지속적으로 계속 빠져나갈 것 같아요.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얘네 수수료가 2.5%로 너무 비싸잖아요. 하지만 다 빠져나가진 않습니다. 왜 다 빠져나가지 않냐면 세금 때문에. 미국은 양도세가 되게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처음 출시된 게 2022년인가 2021년인가 그렇거든요. 되게 쌀 때 있었고 얘네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엄청났어요. 심할 때는 제가 알기로 한 마이너스 3-40% 마피가 이 정도 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더리움이 만약에 200만원까지 빠졌다 그러면 한 120만원에 이게 미니 트러스트가 거래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쌌죠. 이더리움 트러스트가. 그러니까 되게 싸게 거래됐기 때문에 얘네 수익이 되게 클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한 500만원 정도 되잖아요. 120만원에 샀는데 500만원이면 수익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얘네가 만약에 이거 환매를 하게 되면
세금을 막대하게 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량은 100억 달러어치가 있지만 일시에 다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꽤 나오긴 나오겠죠.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그레이스케일 물량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좀 악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수수료 안 낮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바라는 건 이게 그대로 미니 트러스트로 다 바뀌면서 수수료까지 깎아줬으면 딱이었는데 그런 일은 아쉽게도 일어나지 않아요. 네. 10배잖아요, 10배. 수수료가 10배. 이게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더 2도 많은 환매 물량이 나타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수수료가 너무 비싸니까. 세금 내도 이렇게 2.5%씩 수수료 내고는 못 쓰겠다. 이런 부분들이 생길 테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몇 개 늘어나서 지난번에 한 5개밖에 안 됐는데 얘네도 10개를 채웠죠. 비트코인 현물 ETF랑 개수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크 인베스트가 안 보이죠. 원래는 21 쉐어즈랑 아크랑 같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했었는데 아크는 이렇게 알트에는 관심이 없나 봐요. 그래서 이더리움 현물 ETF는 참여 안 한다고 전에 기사가 났었죠. 그래서 아크는 없습니다. 21 쉐어즈만 있고요. 그래서 뭐 그래도 쟁쟁한 운용사들 다 들어왔어요. 피델리티, 블랙락, 뭐 프랭클린 템프턴, 뭐 바네크, 비트와이즈 뭐 웬만한 데 다 들어왔으니까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들어올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흐름이 너무 좋잖아요.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 3일 동안만 보면 무려 10억 달러가 넘게 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0억 달러라니. 10억 한 3천만 달러?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게 블랙락이 정말 하드캐리 했죠. 1억 2천만 달러, 1억 1,700만 달러, 2억 6천만 달러. 3일 동안 무지막지하게 유입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오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만약에 한 1억 달러 정도 이렇게 해주면 플러스로 예쁘게 마감을 할 수 있거든요. 요즘에 흐름이 너무 좋죠.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일 연속 유입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플러스가 만약에 되면 9일 연속이죠. 오늘이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오늘은 마이너스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또 많이 좀 팔아가지고 비트와이즈도 뭐 소량 한 600만 달러니까 되게 소량이긴 하지만 마이너스가 좀 나오긴 했죠. 피델리티는 아주 근소하게 플러스가 나긴 했습니다. 한 280만 달러 정도. 블랙락이 늘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제일 궁금한데요. 이게 1시쯤 나오던 이게 보통 1시쯤에 나오더라고요. 방송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증시자금의 풍부한 유동성이 비트코인 시장에도 ETF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 영향이 이더리움에도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ETF가 승인이 되고 나면 이더리움에 정말 강력한 호재라고 할 수 있죠. 이더리움 저는 뭐 한 15개 정도 있는데 일단은 뭐 장기 보유할 생각이에요. 이더리움 더 살 생각은 현재는 없는데 뭐 나중엔 뭐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일단 올해는 매도는 안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더리움을 매도한다면 그 이유는 이더리움 팔고 비트코인 살려고 그 이유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혹시나 뭐 부동산 등기를 쳐야 되거나 뭐 그런 긴박한 자금 운용이 좀 필요하면 뭐 팔 수도 있겠지만 이변이 없는 한 올해는 안 팔 것 같아요. 좀 가져갈 생각이고 비트코인도 올해는 안 팔 것 같습니다. 올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최소한 좀 좋은 흐름을 그릴 거라고 전 기대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 중에서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 수수료가 빵원 뭐 이런 것들이 보이시잖아요. 무려 현물 ETF 10개 중에서 7개가 수수료 제로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근데 시한부예요. 초기에만 프로모션으로 수수료를 안 받는 거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돈을 받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현실화가 되긴 되는 거죠. 요즘에 비트코인 움직임이 진짜 너무 좋거든요. 이게 어저께 비트코인 현물 ETF 현황인데 ETF가 승인된다는 건 이런 막대한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무려 4억 3천만 달러가 하루에 미국에서 주식시장 통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마 이게 들어오면은 이더리움은 이만큼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의
한 20% 정도는 보수적으로 봐도 요 정도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이제까지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온 양이 얼만큼이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레이스케일에서 186억 달러, 한 187억 달러 되겠네요. 187억 달러를 팔았잖아요. 순유출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것만 해도 블랙락에서 들어온 거랑 비슷한 양이죠. 여기서 나간 거랑 여기서 플러스 된 거랑 얘네만 해도 똔똔입니다. 그럼 피델리티와 그 친구들이 만들어낸 이룩해낸 업적이 무려 164억 달러의 플러스를 만들어냈어요. 1월 달에 승인됐으니까 이제 6개월 됐거든요. 반년 만에 146억 달러, 164억 달러. 뭐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만약에 비트코인이 흐름이 좋다면 광고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뭐 지금 1억 넘었다고 했을 때 온 국민이 비트코인 모르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맘카페에서도 비트코인 어떻게 사냐 막 물어봤고, 그런 일이 아마 올해 연말이 되기 전에 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비트코인 유입세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제 이더리움도 현물 ETF가 생기면 이더리움 현물 ETF 통해서 자금이 또 많이 유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금에 적어도 한 20% 정도는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한 3억 달러? 6개월에 3억 달러니까 1년에는 뭐 한 10억 달러 정도는 되겠네요. 10억 달러 정도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 근데 그 이상일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많은 금액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델리티도 이제 S1 서류 수정본 다 제출한 거죠. 그리고 블랙락, 우리의 레리핑크 형님의 블랙락, 여기도 S1 수정본을 제출했습니다. 이제 웬만한 운용사들 다 제출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뭐 정해진 미래죠. 7월 23일부터 화요일쯤 될 것 같은데 이때쯤 출시가 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화요일 밤 10시 30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ETF, 이더리움 ETF 매수할 수 있냐? 당연히 안 되겠죠. 비트코인 ETF도 현물은 안 돼요. 하지만 선물 ETF는 되거든요.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더 위험한 선물은 되는데 더 안전한 현물 ETF는 안 된다. 되게 코미디죠. 어떤 분이 입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좀 코미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트와이즈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 이더리움 가격이 5,000달러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기한이 없어요. 언제까지라는 거야? 뭐 내년까지 5,000달러면 이거 뭐 별론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더리움 현재 가격이 한 3,400달러 정도 되거든요. 하지만 한동안은 그레이스케일 매도 물량이 또 마찬가지로 나오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게 승인이 되니까 그때쯤은 한 4,000달러 정도는 충분히 갈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저항대가 되게 강력하거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3월 달에서 4,100달러쯤에서 막혔죠.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된다라는 아주 좋은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977달러 여기서 막혔죠. 그러니까 4,000달러가 대단히 강한 저항선이에요. 이거 뚫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다음 주 화요일에도 여기를 뚫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흐름이 좋다고 해도 요 근처에서 한번 좀 막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 방에 뚫어낼 수도 있긴 하니까 그건 본인이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더리움 매수를 하고자 하면 지금부터 그냥 어떻게 되든 분할 매수하면 되죠. 왜냐하면 여기는 다 같은 가격 밴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3,400달러인데 ETF 승인이 되면 저는 뭐 한두 달 내에 4,000달러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1년 내에 최고점은 저는 한 대략 10,000달러 정도?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10,0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0만 원 정도? 요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15개 있으니까 이러면 얼마 정도 되죠? 계산하면 뭐 한 2억 정도 되겠네요. 대박인데요. 그래서 이더리움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분할 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이더리움보다 비트코인이 여러모로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계속 좀 들긴 해요.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출시가 됐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다음 암호화폐는 어떤 게 ETF가 출시가 될까? 이게 또
누구나 궁금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초에 올해 1월에 비트코인 승인됐죠. 올해 5월에 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됐죠.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아마도 솔라나일 것 같거든요. 네, 외신들 보도를 보니까 네, 그 다음은 솔라나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언제 되냐? 올해는 힘들다고 보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2025년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쯤에 이걸 기대해서 솔라나를 지금 투자하는 거 어떠냐? 네, 그거는 뭐 본인 판단하시면 되고요. 솔라나는 뭐 저는 뭐 되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재미 삼아서 하는 가격 예측인데 저는 비트코인이 올해 한 2억에서 한 3억 정도, 요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더리움은 여기에 한 8% 정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1,600만 원에서 2,400만 원 정도? 요 정도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많이 못 올라가면 한 1,400 정도? 네, 그래 10,000불 정도는 갈 것 같습니다. 10,000달러 정도는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솔라나는 대략 저는 한 500달러에서 700달러 요 정도 보고 있거든요. 아주 잘 됐을 때 트럼프 당선되고 내년에 솔라나 뭐 ETF도 나오고 이랬을 때 요 정도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올라갔다가 2025년 어느 시점에 언제인지 모르죠. 이때 정점을 찍겠죠. 지금 계속 올라가다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가 2025년 언젠가 오겠죠. 만약에 뭐 6월 말 요때 왔다고 치면 그 다음부터는 큰 폭으로 좀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큰 폭으로 조정이 있을 때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 생각에 비트코인 조정은 어마어마할 것 같진 않거든요. 이제까지는 뭐 한 거의 80% 정도 빠졌잖아요. 이번에는 이게 한 물론 적은 건 아니지만 50에서 60% 수준으로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네, 하락률 자체가. 이더리움은 여전히 한 80% 떨어질 것 같고 솔라나는 한 90% 정도 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장에서는 네, 솔라나를 투자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이게 큰 폭으로 빠져서 2022년 말이 되면 솔라나 가격이 진짜 많이 빠졌다. 예전에 8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7점 몇 달러였나? 하여튼 한 8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우리나라 돈 한 10,000원 정도? 요때 만약에 샀으면 지금 뭐 한 20배 이상 올랐으니까 완전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요때는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톤이나 뭐 얘네들 중에서 많이 빠진 게 있다면 걔네들을 좀 매수해 볼 생각이에요. 그러면 요 근처에 분할 매도해서 좀 현금 마련도 좀 필요하겠죠. 네, 저는 앞으로 1년 동안 이런 전략으로 좀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이 사실 이 팽도리 님이거든요.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 네, 책의 저자시죠. 네, 이 책을 쓰신 분인데 이 책 되게 쉽고 좋으니까 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팽도리 님이 오늘 고래동 공부 와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호필님은 다음 달에 오실 거예요.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계획을 되게 좀 상세하게 많이 세웠거든요. 그래서 호필님 제가 팽도리님 제가 되게 좋아하는 형님인데 오늘 강의 하시게 돼서 오늘 밤 9시에 고래동 공부에서 강의하시거든요.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좀 궁금하신 분은 고래동 공부 검색하시고 네, 함께 해주시면 뭐 더 좋죠. 네, 줌으로 실시간으로 강의하니까 네, 여기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여기 들어오시면 바로 링크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네, 팽도리님 강의 해주시고 다음 달에는 네, 웅달님하고 호필님 심지어 이호석 대표님도 나오십니다. 이호석 대표님은 주식 쪽의 고수시지만 제가 김작가TV에서 보니까 매번 생기는 돈에 사업하시니까 돈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 자금의 한 3-40%는 비트코인을 매수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2024년에 9월에는 또 제가 해외거래 사용법 파트 1 강의는 이미 했어요. 여기 신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팽도리님도 또 나오시고 남이사님이 부동산 강의도 해주시고 네, 빗소영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도 주재해 주시고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16만 9천 원이거든요. 네,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팽도리님 강의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단기에 버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큰 돈을 벌려면 긴 시계열로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도 뭐 중장기 투자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회가 되시면 팽돌이님의 강의 들어보시고 계획 세워보시면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